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던 제 일상에 큰 파도가 일렁이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요. 저 김영숙은 51살의 나이에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7년을 혼자 살았지요. 처음 1년은 숨이 막힐 듯한 슬픔 속에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어. 저는 그저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중년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갑내기 친구 순자가 묻지마 관광 상품을 권했습니다. 영수가 이거 어때? 목적지도 일정도 모르고 떠나는 여행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나 뭐라나.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혼자 익숙한 곳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료한 일상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순자야. 어차피 집에 있어도 심심한걸. 그렇게 시작된 여행에서 50대 중반의 박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여행사 앞에 모였을 때 처음 마주친 그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준호 씨는 짐이 많은 저를 보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건넸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워 보이네요. 그가 짐을 들어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손이 스치며 가슴이 살짝 떨렸지요. 처음엔 그저 같은 패키지 여행객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행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슬며시 제 앞에 놓아주던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이 나이 먹도록 반찬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그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웃던 제 모습이 의외였지요. 밤하늘의 별을 함께 보며 어깨가 살짝 닿았을 때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이 밀려왔지요. 박준호 씨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웃을 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오랜만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 저를 바라볼 때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났지요. 박준호 씨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가 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서로 다름을 깨달았지만 자식들 클 때까지만 붙어서 살자 약속했습니다. 애들 고등학생 되자마자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가끔 연락하는 사이예요. 그의 성숙한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지요. 여행 마지막 날 그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지요. 영숙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여행이 끝나도 연락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씨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가 알고 보니 제 남편의 옛 직장 동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같은 부서 직원이었지요. 박준호 씨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불편해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는 남편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요. 이미 조금씩 피어나던 감정이 갑자기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행이 끝난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생각나는 그 따스한 눈빛과 배려, 밤마다 침대에 누워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는 가벼운 제안이었어요. 그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 한마디에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우리는 인사동의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박준호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박준호 씨는 사실 남편과 생각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박준호 씨가 핵심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덕분에 박준호 씨는 승진도 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졌던 그날, 박준호 씨가 가장 먼저 119에 전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지요. 남편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영숙이가 혼자 남겨질 텐데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 주게. 하지만 박준호 씨는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다고 미안해했습니다.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연락처도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과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박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차를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점차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함께 하게 되었지요. 박준호 씨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회에도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음악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진지하게 감상하는 모습이 참 귀여웠지요. 그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종종 직접 만든 음식을 제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준 식탁 앞에 서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요. 자식들은 저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딸에게 박준호 씨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엄마도 이제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필요해요. 딸의 따뜻한 이해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도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었지요. 아버지도 엄마의 행복을 원하셨을 거예요. 가족들의 지지 속에 우리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영숙 씨에게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내민 서류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회사 이사할 때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과 회사 동료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남편이 쓴 메모장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 결과 좋지 않다. 영숙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숙이 혼자 남겨질 텐데. 메모장 구석에는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박준호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주소를 보고 묻지마 여행에서 만났을 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여행이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메모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준호 씨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 씨를 알아가면서 왜 그분이 걱정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엔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희 새로운 행복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박준호 씨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는 제 취미에 맞춰 도자기 공방도 함께 다녔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찻잔을 저에게 선물할 때 그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저도 그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차린 식탁이었지요. 박준호 씨는 맛있다며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우리의 사랑은 깊고 진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과는 달리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랑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이번 주말에 제 아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에게 그를 소개할 생각이었지만 서로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 아들 준영이가 영숙 씨의 딸과 같은 대학교에 다닙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요. 박준호 씨의 아들 준영 씨는 제 딸 수연이와 같은 대학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둘이 같은 댄스 동아리 선후배라는 사실이었지요. 수연이가 가끔 재밌는 오빠가 있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지요. 이건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수연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영 오빠의 아버지라고요? 준영 씨도 처음에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갑자기 수연이가 여동생이 될 수도 있다니. 두 사람 모두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어색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의 만남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변했지요. 수연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응원할게요. 준영 씨도 아버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하셔야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했던 수연이와 준영 씨도 점차 편안해졌지요. 가족의 형태는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 박준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손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우리 나이에 어울리는 은반지였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진심 어린 청혼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함께해 더욱 따뜻한 자리였지요. 이제 수연이와 준영 씨는 남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던 둘이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장난도 치며 지내고 있지요. 우리의 새 집은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둘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지요.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배려하며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도 즐거웠지요. 젊은 시절과는 다른 편안한 사랑이었습니다. 가끔은 남편 사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행복해졌어요. 박준호 씨도 자연스럽게 함께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행복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박준호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지요.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전 남편을 심장 질환으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초기에 발견했고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박준호 씨는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숙 씨. 이번엔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박준호 씨는 스텐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우리는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요. 사실 영숙 씨를 만나기 전에는 제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혼자였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 오래 살아야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이와 준영이도 학교를 빠지고 병원에 함께 왔지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버님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준영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흘렀지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퇴원 후 저는 온 정성을 다해 박준호 씨를 간호했습니다. 저염식 건강식을 연구하고 매일 아침 함께 걷기를 시작했지요. 약 복용 시간도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박준호 씨는 늘 고맙다고 말했지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에서도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지요. 위기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지요. 어느 날 준영이와 수연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묻지마 관광 코스였지요. 두 분의 첫 만남 장소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이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 우리가 앉았던 그 식당, 심지어 우리가 함께 본 야경 명소까지 모두요. 출발하기 전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마치 처음 여행 가는 소녀처럼 들떠 있었지요. 박준호 씨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2년 전 그날처럼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서로의 손을 당당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영상이었어요. 수연이와 준영이가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님 두 분의 두 번째 사랑을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에는 우리의 결혼식 사진과 함께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으로 끝이 났지요. 박준호 씨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네요. 그날 밤 우리는 여행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2해 전 처음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박준호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2번째 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주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묻지마 관광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평생의 동반자로 이어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를 만난 것이지요. 돌아보면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 같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기쁨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